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곤충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곤충하면 저희가 요즘 언더스탠딩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개미? 곤충 전문가이자 한국의 곤충 만화가 과학 만화 갈로아님. 네. 진짜 갈로아님이 20대들한테 엄청 인기 있는 거 알아요?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처음에 누구세요? 우리가 이랬다 얼마나 욕먹은지 너는 갈로아님을 모시고 무례한 놈들 같으냐고.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극진히 모시잖아요, 갈로아님을. 네. 오늘은 갈로아님 모시고 네. 개미 얘기를 들어볼 건데, 개미 하면 원래 동학개미. 동학개미도 있지만 네. 부지런함의 대명사잖아요. 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죠. 근데 개미가 엄청 게으르답니다. 정말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개미가 왜 게으른 곤충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럼- 상식파괴인데. 그런 말씀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갈로아님이니까 뭐 저희한테 사기치겠습니까? 뭐 근거가 있겠지.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맞죠? 네, 그 동학개미도 말씀하셨는데, 어. 네, 그거랑 또 관련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굉장히 좀 경제적인 곤충이기도 한데요. 아니 사실 개미 막 알아보고 싶어서 옛날에 막 서점에 가서 개미책을 검색해 보면요, 개미책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진짜 한 10몇 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서점에 개미책 처음 나온 게 진짜 그 경제책이 한 수백 권이 돼요. 그래서 개미 치면 막 슈퍼 개미 뭐 그럼요, 그럼요. 개미 뭐 5년에 50억 벌었다. 그래서 막 생물 관련된 개미책 없나 하면 뭐 바이오 개미에서 바이오에서 뭐 20억 벌었다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에 되게 재밌는 개미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막 미국 관련 개미 책 찾아보면 진짜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개미 연구자가 많아서 그 미국 쪽 개미 찾아보면 진짜 뭐죠? 미국 개미, 엔비디아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주식회사밖에 없는가? 그렇지. 네, 동학개미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되게 머쓱했는데 근데 개미는 굉장히 경제랑 관련 있는 곤충이어가지고 이게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곤충. 또 여기 여의도지 않습니까? 또 개미 또 의외로 또 다른 경제학 분야 말고도 그 자기 개발서에도 많이 써요. 아까 말했듯이 그 무슨 성실한 개미처럼 일해라. 그렇죠. 개미처럼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왜냐면 요즘은 자기개발서가 이거 괜찮아 힘들지 다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치유하기 때문에 안 그런데 좀 옛날 책 보면은 막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부지런함의 대명사. 개미와 배짱이 보면은 배짱이는 막 한양같이 일해가지고 겨울에 굶어 죽었어요. 하는데 개미는 아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지. 훌륭했어요라고 맞아요. 해서 되게 부지런함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의외로 애가 뭐 근무 좀 칼퇴근 잘하고요. 네, 근무 시간 척척 지키기도 하고 아예 막 일 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개미가 어떻게 근무를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좀 여의도지 개미. 않습니까? 재밌겠다. 네, 여의도에 제일 잘 맞는. 동학개미가 수익률이 나쁜 건 게을러서 그런 건가? 네. 그건 생각해보니까 이거 위험한 발언이네. 개미들의 수익률이 정말로 어떤 행동에 높아진지 그런 걸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일단은 슬라이드를 아찔했어.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슬라이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예. 일단 개미 하면은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게. 예. 개미 말고도 흰개미라는 게 있죠. 네. 개미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래서 개미는 일단은 그 벌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이요? 네, 벌에서 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맞죠. 꿀벌, 말벌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여왕개미가 있는 여왕벌이 있는 거 비슷하네. 네, 비슷하죠. 그리고 개미 중에 원시적인 애들은 침이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침을 쏠 수도 있고요. 대신에 뭐 침 없는 개미들은 개미산 같은 걸 쏴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할 수 있고요. 뭐 벌, 말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여왕만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꾼들이 다 암컷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짝짓기 했을 때 유정라는 암컷이 나오고요. 무정라는 수컷이 나옵니다. 네. 그것도 벌이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새끼를 낳는 것보다 제가 엄마가 자기의 자매들을 낳아주는 게 자기의 유전자가 75%나 더 많기 때문에 자기의 여왕을 그냥 돌봐주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유전자적 친화도가 가까워서 가깝기 그렇다.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똑같고요. 그다음에 또 병정 계급이 있죠. 싸우는 애들 또 암컷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수컷들은 그냥 잠시 짝짓기 할 때만 나오는 애들이고요. 거고. 근데 흰개미라는 애들은 완전 다른 곤충인데요. 네. 바퀴벌레로부터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부리가 달라요? 완전 흰개미와 다르죠. 그냥 개미는? 네네. 개미는 공룡시대 한 백악기 때 등장했는데 흰개미는 좀 더 오래전 고생대 뭐 석탄기 이런 때 등장했던 애들이고요. 더 훨씬 오래된 애들인데요. 비슷하죠. 약간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그 생식계급이 있는데 흰개미는 여왕 말고 왕도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왕 생식계급 있는 방에 여왕 옆에 이렇게 왕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는 원래 여왕이 있고 짝짓기 했을 때 그 수컷한테 받은 수개미한테 받은 정자를 계속 갖고 있거든요. 예. 여왕개미나
그 흰개미의 여왕이나 그다음에 개미의 여왕이든 키워보면 한 34년 기른 게 제일 오래된 기록이고요. 흰개미는 막 50년 산다고 하는데 그 막 그렇게 오래 장수하면서 그 정자를 그냥 몸 안에 비축하면서 하나 계속 수정하면서 쓰는 거야? 이제 갖고 있는 건데 흰개미 같은 경우는 그 왕을 그냥 옆에 두면서 주기적으로 짝짓기를 합니다. 흰개미 왕은 좀 살만하겠죠. 네. 완전 이름만 개미지 완전 다르네. 네, 완전 다르죠. 그래서 바퀴벌레 나무 파먹는 바퀴벌레가 있어요. 아. 그 우리나라의 그 바퀴벌레에서 흰개미가 되는 과도기적 단계의 곤충이 동아시아에 일부 남아 있는데 그 우리나라 고산지에 살거든요. 갑옷바퀴라고 굉장히 귀한 바퀴벌레라서 곤충학자들이 부러워해요. 한국에는 이런 곤충이 산다면서 해서 보여줘야 하면 우리도 보기 힘든데 말이야. 나도 몇 번 본 적 있지 해서 딱 보여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네. 하여튼 흰 개미라고 부르지 말고 흰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게 더 그렇죠. 맛있을 약간 것 같아. 집단으로 사는 바퀴벌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일꾼 역시 일하는 것도 이제 개미는 암컷만 일하는데요. 흰개미는 암컷과 수컷 섞여 있고요. 이야. 그래서 병정 역시 암컷과 수컷 이렇게 섞여 있는데 좀 재밌게 흰개미 중에 약간 우리나라에 안 사는데 코주부 흰개미라고 이렇게 코가 좀 길쭉하게 생긴 이상한 흰개미들이 있습니다. 그 병정들이 이렇게 코주부 코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서 그걸로 막 이상한 액체를 뿜으면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네. 걔네들 중에 일부는 또 수컷만 병정이 되는, 그러니까 수컷만 군대를 가는 좀 이상한. 네, 계급을 여기도 갖고 있습니다. 남자만 군대 가요? 네, 그런 애들이 흰개미가 있습니다. 네. 예. 이상한 책 계급 있는 그런 그래서 완전 다른 곤충이다. 네. 근데 오늘 얘기할 건 개미인데요. 흰개미도 종종 얘기할 겁니다. 흰개미 왜냐면은 말고 오늘은 개미 얘기하다. 네네. 근데 물론 좀 비슷비슷한 게 어차피 이게 사회생활이 하다 보면 어떻게 사회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아서 언급은 종종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가 되게 그 부지런의 대명사인데 실제로 한 개미 집단을 해놓고 한 2주만 관찰해 보면은 이게 일하는 애들이 있고 한 절반의 시간만 일하는 애들이 있고요. 아예 일하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의 시간만 일하는 애들이 한 72%가 있고요. 그 아예 일하지 않는 애들이 한 25%가 있습니다. 뭐야? 그럼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3%만 72%만 항상 일하고? 네, 3%만 일하는 되게 이상한 애들. 이게 되게 이상한 애들이죠, 얘네들. 되게 3% 집단만 그냥 항상 파이팅으로 열심히 일하는 애들이 있는데 되게 이상한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되게. 그리고 한 25%는 아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내서 설렁설렁. 아니 그 일을 하지 않는 계급은 있을 것 같아요. 개미 사회는 막 역할이 분명하니까. 네, 그러니까는 숫개미 이런 아예 일하지 않는데요. 예. 그렇지 말고 그냥 일개미들이 그냥 일개미 중에서도 네, 일개미인데도 그냥 군체돼서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렇게 그냥 관찰하면 모르는데 그 일개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그 물감으로 칠해가지고 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파랑, 노랑, 검정 이렇게 다 칠해가지고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같은 일개면 중에서도 일하는 놈만 일하고 일하는 놈만 일하고 일 안 하는 놈은 일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 3%만 파이팅으로 그냥 계속 일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죠. 네. 사람이랑 똑같아. 그렇습니다. 네네. 왜 저보고 얘기하세요? 뭐 절반의 시간만 일한다고 하지만 보통 막 근무 시간이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만 일하는 애들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평균은 딱 근무 시간 맞춰서 일하는 거고. 네네네. 쟤네들도 8시간 근무제입니까? 그러니까 시간 애들마다 다릅니다. 종류마다 다른데 막 4시간 일하는 애들도 있고 한 6시간 애들도 있고 종류마다 다르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일하는 애들이 한 3%밖에 안 된다. 이상한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야, 진짜 쟤네들은 왜 미쳤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3%? 이상한 애들이죠. 3%가 이상한 애들이네. 이상한 애들이고요. 70% 3%가 70%의 대다수는 네, 적당히 일 적당히 일하고. 쉽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노는 애들 25%와 그렇죠. 이런 한량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집단이 있어야지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끔 군체가 그 문제가 생겨요. 가끔 뭐 비가 온다든가 비가 와서 군체가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적이 침입하는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개미 같은 경우는 많은 애들이 노리는데요. 뭐 남미 같은 경우는 저 막 개미 할퀴들이 막 살짝 현해서 맛있게 먹기도 하고 예. 막 생물들이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집단 자체가 패닉이 생기죠. 예. 그러면 이제 일하지 못하는 애들도 생기고 과도하게 그 노동했기 때문에 과로로 이렇게 인류율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일하지 않는 이제 일꾼들이 노동을 참여하면서 이제 그 노동을 막 알도 돌보다든가 쐐기를 치워하는가 여러 가지 군체를 수리한다든가 이런 노동에 참여하면서 그 일하지 못하는 농력을 보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그 일하지 않는 일꾼이 있어야 또 군체가 오래 존속됩니다. 백업 요원들인 백업 거예요. 요원들입니다. 결국엔. 평소에는 놀다가 평소에 놀다가. 급한 일 있을 때 얘네들은 원래 게으른 투입됩니다. 네네네. 투입돼요 반드시 그래도 네, 투입은 됩니다. 노는 애들은 계속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비상사태가 해도 3%만 계속 일하고 아니, 그런 거 살아야 아닙니까? 되기 때문에 네네 살아야 돼 긴급 시에는 이게 글적글적 투입됩니다. 네네 네,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 오래되고요. 실제로 곤충들이 얘네들이 만약에 그 3% 항상 일하는 애들처럼
계속 뺑뺑이를 돌린다. 네. 강제로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꿀벌 같은 걸 키우는데 얘네들을 그 좁은 데다가 꿀을 왕창 둬요. 꽃을 왕창 둬요. 예. 그들이 어머나 맛있는 꿀이 있어서 계속 일하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3%는. 네, 그러면 애들이 다 완전 그 3%에 항상 일하는 일꾼처럼 일하겠죠. 네. 좁은 공간에 그 네. 완전 꽃밭에서 키우면 어. 그럼 애들이 일찍 죽습니다. 꿀벌들이. 네. 아. 계속 일하면서 네. 불 계속 나름의 켜주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일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일부만 일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애초에 예를 들면은 개미들도 겨울잠을 자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잠 겨울잠을 자요? 네, 겨울잠 잡니다.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면서 버티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 있는 애들은 우리나라 개미를 막 키운다 이러면 이제 막 차가운데 놔둬줘야 돼요. 근데 겨울잠을 안 자게 하면은 여왕 개미들이 산란율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야 돼요. 휴식을 하지 않으면 노동력이 떨어집니다. 네, 삶도 떨어지고 해서 쉬어야지. 휴식을 해야지 노동력. 그럼 얘 개미 이 3%에 미친 듯이 일하는 개미들도 일찍 죽습니까? 일벌들은 미친 듯이 일하다가 일찍 죽는다면서요. 그쵸. 60일 뭐 한 엄청 아, 일찍 개미들도 그러겠죠. 얘네는 근데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네네네. 그럴 때 개미들도 과로하면 그 노동력이 떨어지고, 네, 그런 그 성과율, 그러니까 그 근데 떨어지는 게 많이. 그 예를 관찰이 들면 됐습니다. 누구나 네. 개미이건 사람이건 놀고 싶을 텐데 네. 누구는 같은 개미인데 아, 네네. 누구는 3% 열심히 아, 일하고 네네네. 누구는 놀고 네네. 그럼 왜 그럴까요? 아, 곤충들도 개체마다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완전 똑같지는 안 똑같지 않아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얘네들 다 그 짝짓기 할 때마다 그 여왕개미가 막 그 숫개미들 한 20에서 50마리씩 짝짓기 하기 때문에 다 아빠들이 다르고요. 그럴 때마다 조합되는 유전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성격이 다른데 또 개미들 보면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걸 많이 나온 게 그 두 갈래각끼리 있을 때 꼭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요. 예. 꼭 왼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다 나눠져 있듯이 있고요. 네네. 호기심 많은 개미와 호기심한 개미랑 되게 무슨 무덤덤한 무덤덤한 개미와 개미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왼손잡이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자극을 줬을 때 굉장히 쉽게 발끈하는 개미랑 굉장히 쉽게 발끈하지 않는 개미가 있습니다. 성격이 네. 착한 개미와 착한 개미랑 성격 나쁜 개미. 성격 나쁜 개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마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결정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작가님 궁금한 게 요 일 열심히 하는 3%랑 일 안 하는 25%랑 막 네.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혹시? 아. 너 좀 이리 좀 해라. 전혀 그러지 탓하거나. 아 그렇지 네네네. 않습니까? 잘 지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왜 평화롭게. 캐릭터가 있다면서 그렇죠. 왜? 내가 일하다가 보니까 제 꿀빠네. 그렇죠. 네. 진짜 딱 쳐다보고 짜증나네.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꿀빠네가 개미 사이에 없기 때문에 참 평화로운 게 아닐까. 네. 그런 게 없어요? 네네. 왜 인식을 못해서 그런가요? 인식을 아니- 못합니다. 네네네. 아 남들에 왜냐하면 대해서 개미들은 얘네 하나하나가 그 집단이 약간 그 구성원 톱니바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네네.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네네. 근데 희한하게 그런 애들과 그런 애들이 적절히 섞여 적절히 있다. 있죠. 네네네. 열심히 일하는 애들과 네. 그래서 그냥 저거는 그냥 휴식하는 약간 뭐랄까 또 그 약간 일하지 않는 일꾼은 약간 경제로 치자면 약간 쌓아둔 현금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불쌍하다. 3%. 그래서 3%가 문제구만. 3%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어떤 식으로 일하냐면요. 그 개미들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데요. 그 농사짓는 개미들이 있거든요. 예. 농사짓는 개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익군개미라고 있습니다. 그 남미에 되게 유명한 애들인데요. 그 이파리 개미들이 이제 버섯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버섯을 그냥 이렇게 수집해서 먹으면 이제 효리 안 나니까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그 개미집 안에다가 이제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그 버섯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 농사를 짓는다고요? 네, 버섯 농사를 짓는데요. 와. 그 버섯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규모가 되게 커가지고 막 그 이게 개미집 안에다가 이렇게 막 석고 이런 거 부어 보면 그 집이 막 한 180평 돼요. 우와. 네, 이게 실제 그 논문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예. 보면 막 이거 그 논문에서는 이게 한 20평짜리 까보니까는 한 방이 한 1920개다가 버섯 농사가 1920개요? 네, 방 개미방 여기는 애벌레방, 여왕방, 뭐 번데기방, 쓰레기방 이렇게 있는데 막 버섯제비방은 한 238개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막 통풍도 되고 버섯 그 농사짓기 위해서는 버섯이 자라기 위해서 저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잘 짓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로 가서 일단은 그 개미를 버섯을 잘라 이파리를 잘라야 되겠죠. 예. 이파리를 잘라서 갖고 오고 그거를 또 안에서 잘게 자른 애들이 있고요. 저 오른쪽 사진은 뭐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아래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요? 예. 이게 개미집입니다. 저기 작은 게 사람이에요? 네, 사람인데요. 그 개미집에다가 석고를 부어가지고 지금 사람이에요, 저게? 네네네 개미집 빨갛고 파란 거 저게? 네네네
개미집에다 석고를 부어가지고 예. 붙인 다음에 이렇게 땅을 파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평짜리 개미집이 나온 거죠. 네네. 대박. 네. 저게 개미집이라고? 네네네. 이건 작은 거예요. 20평짜리고요. 180평짜리도 있고, 네, 엄청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 얘네가 보통 하루에 나무 한 그루를 없애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자른 다음에 그 작게 자르니까는 여러 마리들이 각자의 분담 노동을 하는 거죠. 누구는 이파리를 자르고 누구는 그걸 갖고 오고 거기서 잘게 자른 애들이 있고 그걸 이제 버섯을 갖고 온 애들이 있고 누구는 알벌레를 돌고 누구는 알을 돌보고 누구는 막 여왕 모시고 이런 식으로 돌보는데요. 대기업이네 대기업.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어. 대기업인데요. 그 중에 막 보면 막 이파리 그렇게 그 갖고 오는 커다란 애들 보면은 그 이파리 막 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예. 뭐 농땡이 부나 싶긴 하지만은 보면은 그 이파리를 그 싣고 오는 개미에다가 기생하는 기생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이렇게 막 방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호위, 아. 네, 호위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보면은 얘들이 주로 야행성이어서 밤에 이 노동을 하는데 네. 그래서 주로 밤에 일하는 애들인데 야행 그 주간 팀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밤에 주로 한 80%가 일하지만은 20%도 주간 팀이 있어서 주간 팀이 똑같이 그 낮에 나가서 이파리를 캐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업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업무 분담에 따라 이제 몸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파리 캐는 애는 되게 크고 그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버섯을? 네, 그러니까 버섯 식량으로 먹으려고. 네, 그래서 그 여왕 그 공주가 이제 새로운 군체를 그 꾸리러 나갈 때 그 예. 약간 그 혼수 그것처럼 그 버섯을 한 입금씩 가져간 다음에 삼켜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을 그 이제 찾으면은 뱉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섯을 키웁니다. 네. 다시. 네. 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 그 약간 그 집안 내대손손 이어져 온 약간 버섯 그 개미 집안 대대로 갖고 전해져 오는 약간 버섯 약간 그 종자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걸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하고 네, 주야행성이지만 주행성도 돌고 이런 애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업무 시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사막에서 이건 애들은 좀 더 뭡니까? 특이하게 일하는데요. 일단은 사막은 거의 그 좀 특이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꿀단지 개미가 좀 재밌어서 일단 이 꿀단지 개미요? 비주얼적으로 좀 신기해서 갖고 왔는데요. 예. 사막은 일단 먹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보면 일단 다 저장해 놔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놈 몇 명 애들 잡아놓고 거기다 걔를 이제 생체 먹이 저장원으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꿀단지가 배예요? 배? 네, 배가 잔뜩 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마리 잡고 너 꿀 좋아하니? 하면서 이제 꿀을 먹이 악기발처럼 먹인 거죠. 예. 그래서 배가 쭉 불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냥 쟤는 집 안에서 약간 생체 먹이 저장고처럼 약간 항아리 장독대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와. 그 배고프면 그 쟤한테서 먹이 이제 빼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저장. 안 빼내면 어떻게 해? 난 못 빼내겠다. 내 배로 그렇죠. 들어온 거는 난 안 네. 빼낸다. 사막이 정말 이 전략이 잘 통하는지 호주,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미국 이런 중미 이런 상황마다 다 개미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식의 전략을 갖고 있고요. 호주 원주민들은 요거 맛있게 먹는답니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찾아서 먹어보려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저거를 먹는다고요? 저 개미를 먹으면 달 테니까. 달대요. 제 친구 사서 먹어봤는데 네, 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하여튼 특이한 비주얼도 있는데요. 사막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환경이냐면 사막에서 되게 사는 개미 중 되게 독특한 게 딱 일하는 시간이 딱 10분만. 네. 너무 뜨거워서. 네, 너무 뜨거워서 딱 10분만 활동하는 개미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사하라 은빛 개미라고 사하라 사막에. 예. 사하라 사막은 주로 이제 애들이 활동하는 때가 밤은 너무 춥고 낮은 너무 뜨거우니까 딱 해질 때나 해 뜰 때나 해질 때 그때만 모든 네, 생물들이 네. 쫙 나서 활동하는데 얘는 그때 나오면은 뭐 너무 위험하니까 온 생물이 다 돌아다니까 너무 위험해서 그냥 완전 이제 빈틈을 노리는 거죠. 빈틈을 노려서 완전 뜨거울 때. 완전 뜨거울 때 오히려 나와서 그 약간 블루오션을 노리는 거죠. 어. 그래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사막의 오후 1시 그때면 생물들도 막 그때 잘못 나오거나 피신처를 찾지 못한 생물들이 막 탈진해서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나와서 딱 10분만 활동하는 생물이 있거든요. 쓰러져 있는 애들 네, 쓰러져 있는 애를 잡아오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막 사막이 47도에서 53도 이렇게 되거든요. 예. 네, 그때 딱 10분만 나오는 건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곤충들은 다리가 6개잖아요. 그래서 네. 6개의 다리가 4개가 땅에 닿는 식으로 이상하게 할 때 움직이는데요. 네. 얘는 딱 다리를 4개를 우리 약간 도마뱀 믿듯이 4개만 이렇게 질주하면서 되게 빠르게 달리고요. 동시에 안 닿게 네, 동시에. 계속 시키면서. 시키면서. 네. 아.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최단 거리를 계산하고 그 돌아오는데 어떤 식이냐면 막 머리를 10분 안에 하기 때문에 빠르르 달리고 막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먹이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 걸음 몇 도 꺾었다는 걸 태양 각도로 쟀고 몇 걸음 얼마큼 꺾었는지 태양 각도로 쟀고 다시 몇 걸음 태양 각도로 쟀기 때문에 최단 거리를 바로 돌아옵니다. 그게 그게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얘가 그냥 본능으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실험했냐면요. 예. 일단은 그냥 사육 환경에서 그 조건을 만들어줘요. 예. 그다음에 각도 같은 경우는 그 인공 조명을 이렇게 돌려주면요. 예. 그 꺾인 만큼 얘가 잘못 계산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그 보복 같은 경우는 얘가 얘 다리에다가 그 중마처럼 그 다리를 이렇게 테이프 같이 해서 늘려주는 거예요. 예. 가짜 다리를 만들어서 어. 그럼 얘가 보폭 수는 맞춰주는데 어. 더 걸어오는 거죠 오히려 실수로. 그래서 보폭 수만 맞추면은 제대로 걸어오는 건데 얘가 더 걸어와가지고 잘못 각도와 보폭수를 계속 기억하면서 간다. 기억해서 오는 거죠. 네. 와. 그래서 10분 안에 사막에서 막 돌아온 거죠. 왜냐면 10분 안에 못 돌아오면 얘네가 이거 죽는데요. 얼마 사막에서 딴짓하면 죽는 걸 알게 되냐면 얘네가 사막에서 나와서 딱 해야 될 건 먹이 탐색이거든요. 네. 먹이 발견하면 바로 그것만 딱 잡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 사막 개미 같은 경우는 그 먹이를 딱 발견해서 그 먹이를 갖고 올 때 막 주변에 맛있는 걸 막 줘도 막 꿀 떨어주고 막 먹이를 줘도 그거를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 갖고 올 거는 내가 발견한 먹이고 그 주변에 먹을 걸 줘도 저거 욕심내다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무조건 갔다가 최단 거리를 돌아가기 돌아야지 산다. 때문에 사막에선 딴짓하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할 거 딱 정해두고 그것만 클리어하는 되게 진짜 효율적인 일을 하는 내비게이션이 끝내주네. 그게 막 3D로 그게 막 자동으로 계산이 되나 보다. 그니까요. 그런 개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까지 개처럼 뭐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려놓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뭐 개미 페로몬 같은 거를 이렇게 어디다 사실 뿌려놓는다. 많은 개미들이 페로몬으로 사실 길을 찾고 돌아오는데요. 네. 얘네들은 얘네들은 걸음수와 걸음수랑 햇빛으로 각도로 바로바로 돌아오는 걸로 실험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막에서 금방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페로몬 같은 경우는 특히 얘는 시각성이 강하죠. 내가 가도 돌아오는 건 최단 거리로 계산해야 되니까 뭘 뿌려놓는다고 정확하지가 않네. 그리고 페로몬이 굉장히 그 휘발성이 세요. 왜냐하면 애들이 화학으로 소통하는데 페로몬이 만약 휘발성이 너무 약하면은 미쳐버릴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여기야 했는데 여기야. 그렇지. 계속 증폭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한데 이런 뜨거운 사막에서는 그렇죠. 거의 그 어렵겠죠. 그래서 하여튼 사막에선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딱 10분만 활동하는 진짜 대단하다. 그런 애들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아예 그냥 일하기 귀찮으면 이제 좀 약탈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 생김새가 약탈하게 생겼네. 약탈이 생겼죠. 네. 그 침개미라고 그 아까 개미가 벌에서 진화했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시적인 개미들이 침개미라서 이제 침이 달려 있는데요. 네. 그 침개미 중에서 이제 군대 개미로 진화한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우리도 유목 생활 하듯이 예. 개미들이 이렇게 평온하게 이제 집 만들어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도 유목민이 있었잖아요. 그 다양한 민족에서 유목민이 있었잖아요. 개미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약탈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군대 개미들이 있는데요. 군대 개미가 곳곳 여러 개미에서 진화했습니다. 그 중에서 원시적인 침개미에서도 그 약탈하는 군대 개미들이 생겼는데요. 그게 네.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메가포네라는 애들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딱 일하는 시간이 그 해 뜨는 새벽이랑 해 질 때. 딱 요럴 때랑 그다음에 가끔 오후에도 한다고 해서 한 2번에서 3번 딱 요럴 때만 이제 약탈 딱 3번 2번 깔끔히 하고 어디를 가서 약탈해요? 다른 개미들? 흰 개미를 약탈합니다. 야. 딱 흰 개미가 말랑말랑하고 좋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흰 개미를 약탈하는데요. 요거 재밌는 게 그래서 흰 개미를 우르르 어떻게 하면 그 정찰대 흰개미 집 누구 집 정찰을 해요? 먼저 일단 정찰대를 보내요. 정찰대가 막 돌아다니면서 찾겠죠. 찾아다니면서 이제 흰개미 집 찾으면은 일단 걔는 이제 페로몬이 있으니까 또 최단 거리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한 200에서 500마리가 우르르 가가지고 최단 거리 직진으로 가가지고 흰개미를 막 데리고 와서 우르르 데려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한 3마리 5마리 실컷 정말 쇼핑하듯이 이렇게 흰개미 잔뜩 데리고 와요. 그래서 네? 맛있게 먹는 거죠.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잘 흰개미를? 먹습니다. 네네. 와. 아주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흰개미가 그렇게 당하지만 않는 게 흰개미도 사이사이 병정이 있어요. 예. 보면 이렇게 사슴벌레처럼 턱이 이렇게 있는 데 있거든요. 예. 흰개미 엄청 말랑말랑하지만
이게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경정기 이걸 만듭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수컷만 가는 애들도 있고 암수 가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몇몇 애들은 뭐 화학적으로 쓰는 애들이 있지만 어떤 애들은 이렇게 사슴벌레처럼 이렇게 턱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랑말랑 애들이 이 무시무시한 침개미들을 대응하려면 곤충 세계에서 가장 이제 얍삽하게 싸우는 방법이 그냥 다리 잘라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예. 사슴벌레들 보면은 막 엄청 큰 사슴벌레들이 싸울 때 서로 이렇게 막 들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막 몸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 조그만 수컷들은 그렇게 1대1로 싸우면 지니까 얍삽하게 다리 잘라버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 곤충들이 이제 힘이 딸린 다음에 이렇게 좀 얍삽하게 다리 자르고 이러는데요. 그 흰개미들도 이렇게 다리를 잘라서 막 싸웁니다. 그럴 때 얘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비인간 동물 중 유일하게 최초로 그 다친 그 동료를 치료해 줍니다. 옆에 개미가? 네, 옆에 개미가. 근데 이제 왜냐면 그 예를 들면 벌이나 말벌 날잖아요. 예. 나는 거는 그 되게 뭐랄까 나는 곤충을 만든 거 되게 비싸요. 왜냐면 날개 근육도 있고 그 날개 그게 만든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막 애벌레 많이 먹여야 되고 번데기 과정 어렵고 막 이런데 개미들은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싸게 만들어진 일꾼들이에요. 예. 그래서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개미가 왜 날개 없어요 하면 그 싸게 생산된 일꾼입니다. 그게 날개 떼면 싸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걸어다니면 되고 그래서 여왕만 있고 이런 건데요. 그 침개미는 그 좀 원시적인 개미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 군체 하나하나가 좀 일꾼 하나하나가 비싸요. 그래서 얘네를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일개미가 다리가 잃으면은 데려와 가지고 치료해 줍니다. 그럼 다리가 다시 나요? 그건 아니지만은 보통 다리를 잘리면은 얘네들이 감염돼 가지고 사망률이 8에서 90%인데요. 예. 치료해 주면은 살아납니다. 사망률이 거의 0%입니다. 그럼 걔는 뭐에 쓰냐고. 이게 병정으로는 못 쓸 거 아니야. 다리가 어차피. 아니요, 얘는 병정이 없고 그냥 그 개미 다리가 6개이기 때문에 2개 이하면은 그 2개 정도만 다쳐도 그냥 충분히 다시 걸어서 사냥할 수 있습니다. 다리 없는 채로 그냥. 다리 엄체로 충분히 사냥하고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까지 살려주고요. 3개 이상 다쳤다. 버리고 옵니다. 이야. 이야, 진짜 냉정하다. 냉정합니다. 1개 정도, 1개, 2개면은 그대로 정말 데려와가지고. 이건 동료애로 살리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아까워서 더 쓰려고 데려가는 거구나. 네네, 아까워서. 네네. 왜냐면 얘네는 일꾼 하나하나가 비싸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부지고 병정이 없어요. 특별히 병정이 없고 하나하나 일꾼이랑 병정이 없는 하나하나가 약간 그 특공대 같은 애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다치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향균 물질 발라주는 게 그 개미랑 말벌 그 다음에 이런 그 사회성 곤충의 특징이 그 좀 향균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 생활하다 보면 얘네들이 전염병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셈이 있고 개미의 특징이 그런 향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 막 백악기 이런 때 막 개미 녀석이 막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벌처럼 생겼는데 뭐가 개미를 어떻게 알지 하다 보면 이제 개미만 갖고 있는 어떤 향균 물질 만들 수 있는 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벌처럼 생겼지만 원시적인 개미다를 이제 막 그런 향균 셈을 보고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셈에서 분비된 향균 물질로 얘네들 이렇게 막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잔인하게 침 같은 걸로 해주는 거군요. 네, 침 같은 걸로 해요. 그래서 안 그러면 감염되고 죽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2개까지는 다 구조해서 살려주는데 딱 3개다 하면은 그냥 거기에 버리고 옵니다. 네. 다칠 때 침 바르는 게 되게 말 되는 거구나. 개미들은요. 네. 그냥 집단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정말 그 향균 물질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2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로 발라주는데, 네. 그렇죠. 한 3개면은 이게 못 걸으니까요. 걷는데 지장이 생기고 이러니까는 그냥 2개까지만 하고 식충이 돼버리니까는 그냥 버리고 옵니다. 네. 그런 좀 잔인한. 애정이 없는 놈들이네.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구조 행동을 하면은 군체 성장률이 28.7%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구조 행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구조 행동을 하는 게 훨씬 군체 성장률에 도움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경제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군사 하나하나가. 네, 군사 하나가. 그리고 이제 진짜 무서운 놈이네. 가장 편한 게 이제 이런 일도 힘든데 제일 좋은 건 이제 노예 부리는 게 제일 남 부려먹는 게 제일 좋죠. 더 게으른 애들. 더 게으른 애들 남 부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일을 하지 않고 그 친척들 노예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 개미라고 얘네가 이제 그 자기 친척이 곰개미가 있는데요. 걔를 노예로 부립니다. 일단은 원래는 그 개미들이 그 시작이 여왕이 딱 처음에 이제 그 방을 잡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알부터 해서 키워가지고 일꾼 나오면 알고 일꾼 나왔구나 해서 일개미들 하나하나 키워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사무라이 개미는 그 친척 곰개미 집 가가지고 그
번데기를 훔쳐와요. 네. 그다음에 그 곰개미가 이제 그 곰개미를 이제 세뇌시켜요. 페로몬으로. 네, 그럼 세뇌가 됩니다. 따라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 모셔주고 재워주는데요. 얘네가 정말 아예 노예 부리는 개미로 특화돼가지고 그 턱이 그냥 일할 수 없는 턱이 되어 있어요. 전투용 턱이 돼 있습니다. 네. 와. 그 약탈하고 그냥 그 번데기를 집어오는 턱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크면은 다시 저 친척 집으로 가서 저 번데기 털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그 낮 시간에 해서 한 오후 2시 이럴 때쯤 항상 그냥 그 친척 집인 곰개미 집 털어가지고 네 이것만 한 게 얘는 유일한 노동이고요. 네 일은 안 하고 일은 저 잡혀온 애들이 하고 노예로 잡혀온 애들이 일개미로 일하는 거고. 일하고요. 애벌레도 돌봐줘야 되고 음식도 치워야 되고 집도 만들어줘야 되고 심지어 먹이도 떠먹여줘야 돼요. 먹이도 떠먹여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짚고 있는 게 알이에요. 아 짚고 있는 게 번데기예요. 번데기. 걔 친척 곰개미의 번데기인데요. 이걸 갖고 온 다음에 얘네가 이제 페로몬으로 세뇌만 해주면은 네, 잘 따라줍니다. 해서 네, 그 노예를 부리는 게 네. 근데 딱 그 저거 잘 짚게 생겼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곰개미는 그걸 맨날 당하고 있어요? 네, 당하고 있습니다. 곰개미 되게 빠르고 그 되게 성질도 안 좋은데요. 그 이 사무라이 개미들이 그 단단하고요. 저 단단한 거 잘 싸워가지고 정말 그냥 잘 싸우게 강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시개미라는 애들도 그 똑같이 이제 친척인 일본 왕개미 집에 침입해가지고 얘는 그 주기적으로 그 약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그 일본 왕개미 여왕을 살해해요 그냥. 예? 살해해서 본인이 이제 여왕으로 눌러 앉았습니다. 어? 근데 페로몬을 복제해가지고 본인이 그 여왕 행사를 해요. 그래도 알을 낳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왕인 행사를 하려면. 알을 낳는데 어. 그 일본 왕개미들이 속아가지고 그 자기 여왕이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가시개미의 알을 돌봐줍니다. 우와.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결국은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점점 그 일개미들의 이제 그 수명 한 3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점점 한 3년 지나면 점진적으로 이제 그 애미로 다 바뀌어. 네 바뀝니다. 일본 예. 왕개미 점점 사라지고 점점 가시개미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네. 얘네들은 그 주로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개미들의 그 결혼하는 그게 한 4월, 5월 이럴 때 하거든요. 여름, 봄이나 여름 이럴 때 하는데 가시개미는 한 11월 이럴 때 그 애들이 동면 겨울잠 준비하느라 이렇게 좀 시들시들하고 그 움직임이 둔할 때 이럴 때 툭툭툭 쳐들어가가지고 네 움직임 둔할 때 쳐들어가서 이제 탁 죽여가지고 차지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정면 승부하면 위험하니까요. 사무라이 개미는 그냥 잘 가는데요. 네네. 가시개미는 네, 딱 동면에서 움직임 둔할 때 가가지고 하면은 이제 남이 떠먹여주는 거 잘 부려먹고 이제 일하자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가시개미는 이제 일꾼들은 일하죠. 네, 일꾼들은 일하죠. 여왕은 편하죠. 네네.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일꾼들을 해서 그냥 일을 하면 되지 굳이 다른데 가가지고 여왕개미를 죽이고 더 힘든 거 아닌가? 뭐 어쩌다 지났다 생각하면요. 그 가끔 개미들이 이게 여왕 한 마리 이렇게 통치하기도 하지만 가끔 같은 종이면 여왕이 여러 마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왕이 두 마리거나 친척이니까 뭐 같은 형제 자매고 이래가지고 그냥 여왕 두 마리 이렇게 하하호호 잘 지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가끔 어떤 충돌인지 모르겠지만 여왕이 서로를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되고 통합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여왕이 여러 마리 있는 과정에서 그런 기생이 진화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추측하긴 합니다. 같이 지내다가 종이 분화되고 그런 식으로. 요것도 하여튼 개미들도 일하기 싫어하는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거죠. 네네네. 내가 힘은 센데 일하기는 싫어. 네네네. 이게 아무리 다 같이 그냥 저기 훔쳐오든 노예로 훔쳐오든 남의 집에 가서 들어가서 살든 그러자. 야 무섭네. 하여튼 개미로 집을 얘기했는데 하여튼 개미 집을 좀 또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개미 집을 좀 갖고 왔는데 개미 집. 큰 거 엄청 많이 봤잖아요. 개미 부동산. 저것도 개미 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이 사람 있는 게 그 개미에다가 이제 그 알루미늄 같은 그 금속을 부어가지고 굳힌 건데요. 하여튼 보통 땅에 사는 개미들이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위에 막 주로 번데기방 같은 게 있고요. 아래 다양한 방들이. 이게 그러니까 땅 밑에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생겼다. 네, 정비집이 생겼고요. 되게 크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나뭇잎 엮여서 사는 개미들이 좀 있는데요. 그
저번에 실크 편 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개미들이 이렇게 나뭇잎을 엮기도 하고 자르고 붙이고 막 애벌레가 실크를 뽑으니까 애벌레를 이렇게 본처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나뭇잎을 엮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뭇잎을 저렇게 네. 지금 엮고 있는 과정이 엮고 있는 과정에 자기들이 온몸이 이렇게 사다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엮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개미들이 이렇게 땅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쌓기도 합니다. 네. 흙을 쌓기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고동털개미라고 되게 흔한 개미가 있는데요. 걔를 보면은 막 그냥 땅에다 쌓기도 하고 나무에 쌓기도 하고 되게 막 땅을 쌓아 올려서 무슨 도자기처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구슬을 만들고요. 물론 뭐 이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냥 남의 집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요. 뭐 그 남의 집 가는 게 제일 편하죠. 그다음에 흰개미 집 흰개미가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흰개미가 잘 만들어 놓습니다. 흰개미가 보면은 막 집을 막 흰개미가 자기장도 감지해가지고요. 막 동서남북을 다 구조해서 남향을 구조해서 만들어요. 왜냐면 해가 동에서 뜨고 남에서 뜨고 서에서 뜨는 걸 잘 구조해서 만들면은 언제나 일정한 방향으로 햇빛을 받아가지고 안에 정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석굴암이네, 석굴암. 네, 석굴암 같은 걸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흰개미 집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흰개미 안에 다 죽여버리고 그냥 살기도 하고 물론 흰개미가 안 사는 부분에 그냥 살기도 하고 흰개미 집도 되게 애들이 잘 찾는 남의 집이 짱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미 집도 살고 뭐 여기 뭐 나무에도 살죠. 나무 보면은 대나무 같은 데도 뭐 안에 뻥 뚫린 게 되게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 살고 아니면은 이파리에다가 뭐 이런 빈 공간에 살기도 하고. 뭐예요? 저 뭐란 거예요, 저게? 이 나무요? 이거 동그란 거? 오른쪽에. 이거요? 위에. 위에다가 개미들이 이상한 나뭇잎 아니고 껍질 같은 거 씌운 거 껍질 같은 같은데. 거 씌운 거예요. 무슨 네? 무슨 면직물 같은 구조물을 하는데 그냥 개미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파리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집 짓기도 하고 막 도토리 안에 사는 애들도 있고요. 아래가 되게 어그러끌리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저 납작한 애들. 납작한 게 뭐냐면 목수개미라는 애들인데요. 개미들 보면 이제 나무에 사는 애들인데요. 나무 구멍에 이제 입구가 입구를 막아야지 좀 방어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머리를 이렇게 뚜껑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정들이 입구가 됩니다. 문이 됩니다. 대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걸로 외부에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게 평소에는 구멍이 뚫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기 침입하면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뚜껑이 없으니까 머리로 막고 있다고? 항상 막고 있어요. 항상 막고 있고 들어갈 때만 열어줍니다. 네네. 그 머리 공격할 거 아니에요? 안 공격됩니다. 네네. 딱딱하기 때문에. 쟤는 하는 일이 그냥 뚜껑 닫고 하는 일이에요. 그냥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원래 곤충들은 개미 다 생식을 하죠. 근데 일개미나 뭐 꿀벌, 일꾼이나 이런 애들은 생식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왕벌들이 다 페로몬으로 생식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구조죠. 근데 이제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놨는데 병정이라는 애들을 만들어야 돼요. 크고 더 커다란 이런 구조들은 일꾼과 여왕의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과 여왕의 어떤 중간 형질을 섞어서 그런 병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특이한 병정들은 결국에는 여왕을 좀 닮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입구 막는 개미들도 보면은 결국엔 여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왕이 저런 입구를 원래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런 입구 막는 개미 같은 경우는 여왕이 입구를 막으면서 혼자서 지내다가 저 병정 만들면 이제 병정한테 시키는 거죠. 이제 네가 해라. 네네. 그럼 구멍이 저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구멍을 내는 거겠네. 파야죠, 그렇죠. 열심히 파야. 머리를 저기에 맞출 수는 없으니. 그리고 개미들이 독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 독이 막 나무를 녹여요. 그 정도입니다. 산성이기 때문에 개미산이라고 하잖아요. 나무 녹이기도 하고 강하기 때문에 되게 잘 팝니다. 턱으로 뜯어내기도 하고. 문지기 개미구나. 문지기 개미. 목수개미라고 합니다. 목수개미? 너무 골 때린다 이거. 어떻게 이런 개미가 있을 수가 있냐? 나무는 되게 하여튼 잘 살아가지고 심지어 아카시아 나무 같은 데는 되게 그러니까 애초에 400종이 넘는. 왜 목수개미라 그래요? 지키는 게 문 닫고 나무에 그냥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개미들이 목수개미라고 그냥 카페터 엔터라고 그냥 미국 애들이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나무는 그냥 식물들이 그냥 개미를 너무 좋아해요. 식물에 그냥 개미들이 살면은 그냥 얘들이 거기 살면서 막 해충들이 잡아먹고 해충 오면 잡아먹고 막 키워주니까는 식물들이 개미 와달라고 막 계속 보면 조그만 구조물 당밀 같은 거 생성해주고 막 안에 개미 살라고 막 빈 구멍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게 개미를 계속
세입자 모집을 계속 합니다. 네. 어. 심지어 나가지 말라고 막 그 개미들 막 중독되는 물질도 만들고요. 네. 절대 나가지 말라고. 세상에.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미는 되게 인기 있는 세입자죠. 그리고 개미가 한번 그 식물에 산다 이러면은 뭐 저 막 새 이런 애들도 막 뱀 이런 애들이 안 오기 때문에 막 새들도 개미가 한번 그 터 지은 나무 위에다가 막 둥지 짓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되게 인기 있는 서로 네, 개미가 서로. 있으면 완전 완벽해. 네, 막 밑에 막 안전해. 뱀이 오려고 해도 개미가 와서 이러니까는 막 안 오겠죠. 그러니까는 막 새들도 막 둥지 짓고 이런 식으로 네. 인기 있는 떼고지로 생물입니다. 있으니까 개미가 네. 무서운가 보다. 왜냐면 그 특히 막 개미가 막 우리 포식자들이 막 개미 먹는 조그만 생물도 있긴 하겠지만은 막 커다란 동물들도 먹기 때문에 네. 그 거대한 포유류들을 대응해서 아프게 하기 위한 그 막 되게 아픈 개미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침개미들도 쏘이면은 아파요. 네. 예. 벌에 쏘인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네. 커다란 이제 포식자들도 네, 되게 조심해야 될 생물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아까 문 닫는 개미를 얘기했는데 이 물 닫는 것 중 제일 좀 안쓰러운 것 중 하나가 예. 얘는 되게 안에서 닫히는 구조잖아요. 예.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밖에서 닫히는 구조가 있거든요. 밖에서 다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닫혀줘야 되는 개미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은 죽습니다. 네. 왜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뭐가 개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까만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까만 건 방금 구멍이고. 네, 까만 구멍인데 밖에 방금 저 나무 개미는 네. 안에서 이렇게 머리를 쿡 닫혔잖아요. 예. 근데 저 브라질 어떤 개미는 이렇게 흙에 있는데 어. 밖에서 이렇게 모래를 살살 해서 닫혀줘야 돼요. 예. 그럼 밖에 개미는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날. 문 닫아주고 네, 문 닫아주고 못 들어가니까. 네, 못 닫아주고 죽어요. 네. 아 문을 이렇게 닫아줘요 자기가 네, 이렇게. 닫아줘야 돼요. 네, 흙을 이렇게 아. 닫아주고 어. 못 들어가고 죽어요. 네. 자기만 밖에 있고. 네, 자기 밖에 있고 밖에서 닫는 구조라. 근데 그 밖에서 닫는 게 그 주로 하는 게 그 늙으신 분들이 합니다. 와, 좀 너무했다. 그 젊은 애들은 주로 안에서 근데 개미들이 잘 그렇잖아요. 살고. 젊은 그 일꾼들은 주로 하는 게 안에서 알 돌보기, 애벌레 돌보기, 쓰레기 청소 이런 거다가 좀 늙었다 싶으면은 문 닫기 시켜? 아니요 사냥, 어. 탐색. 예. 왜냐하면 밖에서 하는 게 위험한 거.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네 그런 거 시킵니다. 네. 어. 그래서 사실 꿀벌도 그렇고요. 사실 뭐 병적 그 진딧물도 약간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거 위험천만한 일들을 좀 늙은 일꾼한테 시킵니다.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이런 정말 죽는 일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가장 늙은 애들한테 시키는 좀 세상에. 노인 공격이 없는 애들이죠. 네. 근데 약간 좀 네. 개미들이 진짜 냉정하구나. 냉정합니다. 네네네.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한 23마리가 입구 닦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한 6마리만 생존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내가 나갈게. 일거가 아니면 아니라 네가 나가라. 그런 게 이제 눈치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러니까 그쵸 그런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개미들 대화가 이제 페로몬과 촉각과 여러 가지 소리가 여러 개 있긴 하지만은 뭐 적당히 눈치밥으로 하는 게 아닐까. 야. 대박이다. 여기서 죽을래 나가서 죽을래. 여기서 죽을래 나가서 죽을래요. 네. 와. 하여튼 문 닫고 밖에서 닫히는 왜 하여튼 안에서 닫으면 될지 하여튼 그러게요. 네. 안에서 잘 닫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저걸 그냥 밖에서 하고 자기는 그냥 죽는다. 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하여튼 그런 애들이 좀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아주 웃기죠. 늙은 개미는 진짜. 네, 불쌍하죠. 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그 군체를 위해서 죽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게요. 자폭하는 개미도 있기 때문에 자폭 개미는 뭐예요? 자폭 개미가 있습니다. 예, 직접 찍은 건데요. 이거 직접 찍었다고요, 이 사진? 사실 여기에서 나온 개미들 사진 직접 찍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 이게 어디 해외 가서 찍으신 거예요? 네, 방금 거 뭐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이건 말레이시아인데요. 진짜 대단하다. 요 자폭 개미 같은 경우는 싸우다가요. 원래 전쟁에서 자폭이 막 싸우다가 수틀리면 자폭하는 거잖아요. 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도 전투를 하다가요. 개미들끼리 전투를 많이 하죠. 하다가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요. 네, 자폭을 하는데요. 몸 전체에 이렇게 머리부터 복부 끝까지 거대한 그 독샘이 있습니다. 네. 네, 독샘이 있는데 전투하다 불리해지면 배를 축축해가지고 독을 빵 터뜨려요. 스스로? 네, 스스로. 자폭하듯이? 네, 자폭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몸 사방에서 주로 약한 부분이 머리 뒤나 이게 복부가에서 빵 터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 독도 있고요. 독도 있고 되게 끈적끈적한 독이 서져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있던 애들이 다 이렇게 저 파란 게 독이 나온 거예요?
네, 저 끈적 오른쪽 노란 게, 사진에? 네네, 노란 게 독이 나온 거라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럼 자기도 죽고? 너 네, 죽고 자기는 나 죽고요. 죽지 않니. 네, 그 주변 애들은 이게 독이라서 유해하기도 하거든요. 못 움직여요. 끈적끈적해서. 그럼 다른 애들이 가서 지금 막 공격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스툴리다 자폭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아까 뭐 나가서 이제 늙은 애들을 이렇게 문다는 것 정도는 좀 양반이 아닌가. 그건 양반이고. 네, 왜냐면 걔는 잘 살면 되거든요. 네. 어. 그 무서운 밤을 살아남기만 하면은 네. 어. 23명 중에 뭐 6마리 살긴 하지만 네. 네, 하여튼 자폭한 애들이 있습니다. 네. 와 진짜 무섭다. 그래서 뭐 자폭하는 아니 애들 이거 왜 꿀벌도 침을 이렇게 딱 쏘면 자기 있는 내장이까지 털어서 죽잖아요. 그쵸. 그거랑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런 그렇기도 한데 컨셉이. 그게 사실 그게 뭐 다른 곤충을 싸울 때는 그 죽진 않거든요. 이게 인간에게 꼽다 보니까 인간 피부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지. 그 인간한테 원래는 네네 인간한테 꼽을 때 그 죽을 각오로 꼽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른 애들이랑 싸울 때는 그냥 잘 쓰는 건데 인간한테 꼽으니까 아이고 죽어버렸어. 빠지지가 않아. 빠지면서 내장이랑 다 뽑아버려서 죽은 거죠. 네. 아. 인간한테 꼽을 때 그렇게 죽을 각오로 꼽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 근데 물론 그거 있죠. 걔네들이 그 말벌이랑 싸울 때 보면은 예. 저 그 말벌 다 그 한 수백 마리가 감싸고 막 체온을 높여서 할 때는 막 엄청 많은 꿀벌이 죽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몇만 마리가 죽어도 한 2만 마리 살리고 이러면은 그 효율적이니까. 네네. 득보다 네. 실보다 득이 크니까. 얘네 이런 걸 하긴 하죠. 정말 냉정하구나. 종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런 애들이 살아남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개미를 하나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집단의 개미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애는 여왕개미도 하고 어떤 그쵸. 애는 일하고 어떤 애는 군인하고 그러면 얘가 하나 죽어도 네. 이 집단을 하나의 개체로 이해하면 그게 그쵸. 말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야 그 중에서 적당히 일하는 개미야 노는 개미가 있다니까 그게 너무 황당해요. 근데 방금 비유로 설명하시면 되게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우리 몸에 그러니까 개미 하나를 세포라 보자면 그러니까 개미 하나 전체를 또 생물로 보고 하나를 세포로 보자면 어떤 세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고 노는 것도 있어야 네, 어떤 대응도 세포는 쉬고 되고. 있는 거죠. 네. 약물 저장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사실 그런 그 표현을 사실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 여왕개미라고 하면은 사실 그 여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많이 알려져 있죠. 여왕 자리가 좋진 않죠. 네. 네? 이 왜안 사진- 돼요? 뭐 하는 사진이 여왕이 처단된 건데요. 네. 차단된 게 뭐예요? 상황이 불리하면은 여왕개미가 폐위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목이 잘린 거예요? 지금 목이 잘린 거예요. 네네네. 누가 저걸 잘랐는데? 어쩌다 일꾼들이. 어떤 때 폐위가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여왕이 그냥 늙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 여왕 개미들 이렇게 그냥 목 자르고 다른 자기 친척들 신여왕 젊은 애들 데려오기도 하고요. 막 여기 우와. 막 그 군체가 너무 막 안 좋아요. 막 그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이사 가려는데 막 여왕개미가 안 따라와요. 그럼 막 그냥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그냥 다 그냥 데려가기도 하고 다리 다 잘라버리고 그냥 짐꾼을 데려가서 그냥 내 동네 치다가 알만 나라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그리고 막 침개미 같은 원시적인 애들은 막 그 여왕 그 개미들이 몇백 마리밖에 안 돼요. 몇십 마리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원시적인 애들 다 서열이 있어요. 일개미마다. 근데 여왕이 시원찮고 1위 일개미가 좀 할만하다 싶으면은 여왕을 깔아뭉개고 그 여왕을 일개미로 강등시킵니다. 강등시키고 본인이 여왕이 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도 쿠데타군요. 네, 쿠데타. 그 여왕이 몸이 뭐 여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꿀벌은 뭐 그 뭐지? 로얄 젤리. 로얄 젤리를 많이 먹으면 네네네. 어렸을 때 많이 먹으면 여왕이 되고 네네. 안 그러면 그냥 일벌이 되고 한다던데. 네네네. 그게 다른 개미들 안 든 게 있는데 침개미 같이 좀 원시적인 애들은 그게 되고 그때 그 되게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개미들이 그 일개미가 더 똑똑해요. 뇌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밖에 나가면은 그 세상에 오만 것들을 막 봐야 되잖아요. 막 날라오는 것도 봐야 되고 막 다른 적들도 봐야 되고 거리감도 봐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뇌가 일개미가 더 발달돼 있거든요. 여왕개미는 밖에 안에 참참하고 어두운 데서 알만 나기 때문에 바보야, 애가 바보야? 뇌가 더 수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개미가 여왕이 되면 이게 뇌가 다시 이게 퇴화됩니다. 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여왕개미 같은 경우는 여왕개미가 일개미가 되면 뇌가 이게 퍼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 뇌가 다시 회복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의대에서 막 연구를 하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왕 사이트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막 팔다리 자르는 식으로 한 것처럼 그 여왕이 사실 여왕이 아니죠. 이게 우리
그 알라는 기계네. 알라는 기계고요. 막 개미 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여왕이라는 걸 하지만은 만약에 개미군체를 하나의 생물로 본다면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그 초유기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왕은 하나의 생식 세포 같은 거죠. 생식 계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표현대로 그쵸. 그 만약에 그 개미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의 세포 같은 거고 쉬는 애들도 있고 쉬는 곳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파트도 있는 거고 여왕은 하나의 생식 계급으로만 본다면 생산하는 곳으로 본다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막 하나를 어떤 결정을 내서 또 왕이라기보다는 얘는 생산만 하고 있고 어떤 개미 사회, 꿀벌 사회, 애들의 의사소통, 어떤 결정권도 개미들이 다 이렇게 서로 그냥 그 외부 환경에 대한 그 자극에 서로 반응을 하면서 집단적인 의사소통으로 집단지성으로 결정되는 거지 어떤 여왕이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건 딱히 정말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여왕의 자리는 그냥 딱히 좋지 않네요. 야, 진짜 신기하네. 와, 여왕개미도 왜 처단되는구나. 왜 서열 1위 침개미는 여왕이 되려고 하는가 더 좋지 않은데 그 자리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얄 제리 먹으려고. 로얄 제리. 네, 로얄 제리가 너무 맛있어서. 여왕 꿀벌 먹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관의 무게를 못 견디면 목이 잘리는구나. 네. 하여튼 개미집이 하여튼 살만하고요. 그래서 개미집이 근데 자연계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집이 풍요로워요. 우리도 이제 사람들이 이 풍요로운 서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수도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풍요로운 그 개미집에 많은 생물이 정말 몰려 있고요. 그래서 개미집 보면은 그 개미 말고 온갖 생물이 많이 몰려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막 제가 좋아하는 뭐 메뚜기 중에 귀뚜라미도 개미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개미집에 귀뚜라미들이 막 보면 뛰어다니면서 막 개미한테 밥도 얻어 먹고 있고요. 예. 이 촉각을 따라해서 막 보면 나비들도 우리 날라다니는 구전나비라는 애들도 보면은 애벌레 시기 때 이제 저 개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집에서 이제 밥 얻어 먹으면서 저 때는 이제 개미들의 어떻게 막 소리랑 뭐 그런 걸 잘 따라해서 안 들키고 잘 살고 있다가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면 기가 막히게 빨리 저 나비 상태에서 빨리 개미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절대 죽지 않게 튀어나와서 날아갑니다. 네, 저 이쁜 세상에 이쁜 나비이고 우리 안 그러면 죽을 거니까. 되게 조그맣게 그 서울에서 아주 많이 보이는 나비죠. 전국 어디서나. 그다음에 뭐 딱정벌레도 엄청 많고요. 사실 딱정벌레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딱정벌레가 되게 뭐 폭탄 먼지벌레도 있고 막 이런 다양한 딱정벌레들이 뭐 화학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막 개미의 그 의사소통 페로몬 체계를 많이 잘 따라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개미들한테 뭐 그 밥도 얻어먹고요. 그냥 속이기도 하고 뭐 속이면서 개미 잡아먹기도 해요. 뻔뻔하게 거기 안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개미 닮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개미 딱정벌레도 있고 막 개미가 워낙 쫓아다니는 그 균대 개미 같은 경우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막 주변에 한번 쓸고 지나가면 온갖 동물 사체나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개미 쫓아다니는 새들도 아예 있어요. 전문적인. 네. 그래서 개미 새들, 뭐 이런 이쁜 애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개미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남은 거 먹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개미 말고 흰개미도 풍요롭기 때문에 흰개미 집에도 다른 동물이 많거든요. 특이해서 갖고 왔는데요. 예. 보면 흰개미를 따라했어요. 흰개미 눈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따라했나 그건 되게 의문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흰개미인데요. 요게 파리입니다. 파리인데 날개를 잃어버렸고요. 배가 볼록하게 흰개미처럼 투명하게 돼가지고 그냥 흰개미를 따라하는 애도 있고요. 네. 오른쪽은 저 딱정벌레인데요. 신기하게 이게 배가 한번 꺾였어요. 꺾여서 위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저 흰개미처럼 보이게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꽁무니예요. 꽁무니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흰개미 집에 있는 이상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흰개미가 저 이렇게 여기 좀 약간 여의도 같은 가장 그 자연에 있는 핫스팟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저 약간 저 인사들 모임에 끼려는 아사들처럼 애들이 기괴하게 꾸미고 와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든 낑겨 보이려는 그 억지 때문에 보이는 그 기괴함 있죠. 그런 게 약간 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애들이 몰려 있는 곳이 개미집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개미들. 개미들 좀 이렇게 좀 냉정하다. 개미들은 서로 그 예전에 개미 소설 베르나르 그거 되게 그럴 듯한 겁니까? 과학적으로 막 거기 보면 뭐 페로몬이 나와서 내 생각이 옆 사람하고 공유가 잘 되고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페로몬은 그냥 서로 공유해서 똑같은 생각이나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설명돼 있었던 예전 어렸을 때 기억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것 상상도 있고 한데 틀린 내용도 많습니다. 되게 대표적으로 틀린 내용 많아요. 그 주인공 뭐죠? 그
103855 몇 회였나 그 있잖아요. 예, 걔가 병정개미인데 그 여왕이 되는데 개미 어.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이 왕개미인데 그 침개미는 여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 프랑스 산 어떤 불개미가 그런데요. 예. 걔가 로얄 젤리를 먹고 이렇게 여왕이 되는 건 어렵고요. 어. 그런 식으로 약간 몇몇 오류는 있죠. 네. 어. 근데 그 개미들의 화학 의사소통 체계 페로몬의 번역기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어떤 화학 질량 분석기로 이용해서 뭐 어떤 그 뭐야 기계를 만들어서 번역했다. 그건 상상이 되게 재밌죠. 잠깐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개미들을 봤잖아요. 네. 그 개미들이 공이 한 3% 정도는 일 열심히 하고 그런 거예요. 아 종이 아니요. 왜 한 항상 군체네. 왜 항상 3%냐 이거지. 아, 그러니까 그 뭐 다양한 개미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네네네네. 나온 개미들 중에 어떤 개미도 이 A 개미, B 개미, C 개미도 군체로 보면 아, 네네. 한 그러니까 3%만 열심히 군대 개미도 예를 들면 3%만 열심히 그거는 싸우고 모르겠죠. 왜냐하면 방금 인용한 연구는 뭐 개미 중에 가장 연구 많이 되는 뭐 수학 개미, 짱구 개미라고 부르는 어떤 그 가장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종류만. 가장 그 일반적인 개미들은 항상 그냥 개미집에 살면서 그렇죠. 그냥 적당히 나가서 씨앗 줍고 뭐 죽은 곤충 줍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활동하는 개미 있죠. 그 개미를 갖고 연구한 거예요. 막 되게 방금 말씀드린 막 되게 특이한 개미 있잖아요. 막 네. 그 사무라이 개미. 사무라이 개미, 뭐 군대 개미라든가 어. 이런 애들의 그 생활 패턴은 연구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군대 개미 같은 경우는 얘네는 사육이 어렵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계속 그 큰 침략하면서 환경에서 다녀야 살기 되니까. 때문에 네, 어. 그걸 계속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다 찍으면서 이렇게 야생인 걸 관찰한다. 누군가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당장은 그 연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다 연구를 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동물행동학자들이 하는데 그 동물학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수학자들이랑 친하고요. 굉장히 또 수업 들어보면 그 경제학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되게-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집단에 유리한 행동이야. 이렇게 유리한 행동이고 막 어. 게임 이론에 따르면 말이지 시뮬레이션 이게 뭐 경제학 이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막 그 연구가 사람 나오면 막 경제학자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네 그리고 막 박사님들 보면은 내가 사실 수학과를 나왔는데 말이야. 그래서 막 그래서 약간 그 경제학 하신 분들이 수학자랑 친하신 것처럼 동물의 행동 하신 분들도 수학자랑 친하고 막 되게 그 한 게 맞죠. 그래서 개미학자도 되게 유명하신 막 에드워드 윌슨 이러신 분들 보면은 막 그 결국에는 동물 행동학적인 뭐 이론을 막 경제학에 되게 막 영향을 끼쳤을 막 이런 식으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미가 이게 막 개미 하면 맨날 그 개미책 그 주식 투자책이 나오는데 크게 무관하진 않다라고 네. 전체적으로 생각이 보니까 들었습니다. 개미가 게으른다기보다는 약간 피도 눈물도 없는 약간 피도 그런 눈물도 느낌이 없는. 더 네. 강하네. 개미는 그 개미 투자 사실 보면 어쩌면 잔인한 그러니까 굉장히 다리가- 날카로운 2개가 있을 땐 살려주고 3개부터는 네. 손절한다. 바로 손절이야. 냉철한 와. 개미 투자라는 굉장히 냉철한 개미 개미입니다. 진짜 냉철한 투자군요. 개미 투자가. 와. 잔인한 알겠습니다. 대박이다 개미. 아직도 연구할 게 많나요? 아니면 개미는 이미 좀 우리가 인간이 좀 많이 알게 됐어요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한 3만 종 막 이렇게 넘는데요. 종만? 네네네. 과만으로 해도 엄청 많은 종인데 한 종 한 종이 너무 그 예외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막 여왕개미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물등개미 뭐 이런 애들은 그 여왕 없이 그냥 일개미들이 새끼를 낳아요. 네.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고 막 뭐 에메리 개미 이런 애들은 아까 뭐 짝짓기한 애들이 암컷이 나오고 짝짓기 안 한 게 수컷 나왔거든요. 그치 저 반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종마다 예외가 있고 그랬을 때 왜 사회성을 갖고 왜 이런 게 이제 정말 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많은 개미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그 친구가 저 스위스에서 저 사회생물학 학회가 있다 해서 갔다 왔는데 다 개미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막 흰개미는 은근히 무시하면서 막 그 흰개미는 그죠 개미한테 잡아먹히는 거지. 이러면서 그 개미 연구 들으면 재밌습니다. 네. 하지만 전 메뚜기를 좋아하고 그 개미와 메뚜기에서 맨날 그 한양 같은 그런 존재죠. 대박이다. 개미가 굉장히 약간 게다가 군집 생활을 해서 좀 특이한 게 많네요. 그렇죠.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곤충들보다 특이한 행동과 특이한 그런 게 많네. 전략과 그런 것들 보여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개미들은 옛날에 싹 다 한번 멸종했다가 일부 살아남은 그룹들이 보여준 되게
재밌는 퍼포먼스들이고요. 어. 과거 화석으로 나온 개미들은 또 이상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막 턱이 막 이렇게도 있고요. 막 엄청 큰 개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미들도 엄청 재밌습니다. 네. 공룡시대의 개미. 곤충 우리 갈로아 작가님 곤충 얘기 해주는데 지금 뭐 할 게 얼마나 있을까 끝이 없네 대체. 아, 그쵸, 곤충 얘기. 네. 곤충의 종이 90만 종인데요. 네. 컨텐츠가. 곤충만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야 곤충 전문가 네. 갈로아 작가님 오늘도 개미 얘기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신기하네. 와 우리도 개미처럼 좀 놀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개미처럼 냉정해지자. 개미처럼 냉정해지자. 개미 투자, 냉정 투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